안녕하세요. 오늘은 행동계약에 대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행동계약서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얻길 바랍니다. 먼저 행동계약에 대한 정의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행동계약이란 최종 목표하는 행동과 강화 사이의 유관관계를 글로 쓴 문서이므로 유관계약이라고도 합니다. 이인 이상이 서로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여 서로 서명하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행동계약서의 예시입니다. 계약서에는 계약자와 피계약자, 과제에 대한 설명, 과제 수행 여부에 대한 기록, 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시에서 볼 수 있었던 구성 요소들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누가 무엇을 얼마만큼 언제까지 수행해야 하는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과제를 수행하고 보상받을 아동이나 학생이 어떤 과제를 수행할지, 또 그 과제 수행의 정도와 완성 수행 수준과 준거를 포함하여 이 과제가 완성되어야 하는 때를 정하여 적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과제 완성에 따라 주어지는 보상에 대한 설명입니다. 누가 무엇을 얼마만큼 언제까지 수행해야 하는지로 구성되어야 하는데, 보상을 결정하고 시행해야 할 교사나 부모가 보상의 내용, 형태, 방법, 양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때를 정하여 적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과제 수행 여부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부분은 학생의 과제 수행 여부와 교사 부모의 보상 제공 여부를 기록할 수 있도록 구성합니다. 이 내용은 계약서에 포함시킬 수 있고 따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자와 피계약자의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학생과 교사, 부모가 서로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했음을 알려주는 필수 요소입니다. 이러한 구성 요소를 갖추고 문서화해 놓은 것이 행동계약서입니다. 행동계약서의 장점은 학생의 참여가 가능하고 행동지원의 개별화를 쉽게 해주며 계약 내용이 영구적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교사와 학생 모두 자신의 역할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시행할 수 있으며 개별화 교육 계획서를 작성할 때 학생의 현재 수준과 목표를 진술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행동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점입니다. 먼저 아동이 이해하기 쉽도록 쉬운 용어로 간단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계약은 서로 정당하고 공평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계약 내용은 분명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에 서명 전에 학생이 계약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 계약문은 긍정적이어야 합니다. 학생이 수행할 내용이나 그에 따른 교사의 강화 내용과 방법도 모두 긍정문으로 서술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행동계약 내용은 순종을 강조하기보다는 학생의 성취에 대해 학생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강조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은 강요되지 않아야 합니다. 행동계약의 시행 절차입니다. 첫째로 학생의 이해 수준에 맞게 행동계약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계약을 하겠다는 학생의 동의를 얻습니다. 둘째, 계약서에 명시될 표적행동을 선정합니다. 학생이 바라는 바람직한 행동을 중심으로 하되 하나의 계약에서 3가지 이하의 행동을 다루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행동 목표를 달성하면 주어질 강화제의 내용을 결정하고 강화제를 받을 수 있는 기준과 계약의 기간을 결정합니다. 넷째, 계약 내용의 이행에 관련된 사람들이 모두 내용을 이해하고 동의한 후에 계약서에 서명하고 복사하여 한 부씩 나눠 갖고 각자 보관합니다. 마지막으로 행동계약서에 있는 표적행동의 발생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면서 계약서에 명시된 기한의 계약 내용을 검토하고 그대로 이행합니다. 행동계약서에 대한 유익한 영상이 되었길 바라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